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 돈을 빌려줘서 받지 못한 사람의 경매 신청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어떤 법원이 관할하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경매를 넣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입니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서류를 보고 채권자가 돈을 받을 게 있는 건지가 확실하면은 판사가 심리를 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한 후에는 경매 개시 결정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 감정평가,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기일, 흔히 말하는 입찰일을 공지 및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찰일 날 가셔가지고 입찰하시고 납찰을 받으시고 그 후에 입찰일 날 보증금을 내셨겠지만 잔금을 대금 지급 기한까지 납부한 후에 이전 및 말소 등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그리고 매당을 함으로써 경매가 종결되겠습니다. 각 세부 항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매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용도 미리 납부를 해야 됩니다. 경매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인지대 등록세, 교육세, 송달료, 신문공고료, 우리가 법원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 신문 공고하게 되죠. 그 비용도 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2천만 원을 못 받아서 경매를 넣게 된다면은 법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대략 120만 원 가까이, 만약 1억 원을 받지 못해서 경매를 넣었다라면은 약 230만 원의 경매 비용을 미리 예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채권자가 내가 빌려준 돈도 못 받았는데 이러한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법원에 내야 되느냐, 굉장히 불합리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낙찰되어서 경매 잔금이 입금되면은 경매 신청 시 들어간 비용은 경매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채권자의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은 판사가 필요 서류의 충족 여부, 경매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인지, 법에 의한 압류 부동산이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해서 적법하면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서 경매를 당하지만은 채무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경매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채무자 등에게 경매 개시되었다라는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경매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러니까 채무자에게도 경매되었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 부동산에도 경매가 되었다라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원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후에는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하고 통지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한 돈을 받을 채권자 등에게 법원의 배당 요구,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말하면 자기가 받을 돈을 달라라는 신청입니다. 그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 마지막 날을 결정하고 공고하고 통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매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 여러분들이 경매 공고 보시면 현황조사서가 나와 있죠. 그리고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고요. 최저 매각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지만은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경매를 참여할 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라든지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를 참고하고
뭐 실지 현장 조사도 하겠지만은 이런 법원에서 만든 서류도 참고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낙찰이 되었더라도 매각 불허가 결정을 통해 가지고 입찰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어떤 것이 중대한 하자냐라고 그 법원의 판례를 보시면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주민등록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입찰 가격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해서 입찰자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찰 당일 매각기일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찰하실 때 준비물을 보시면은 당일 최저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고요. 신분증 그리고 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 입찰 시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로 가시는 분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입찰 진행 절차를 살펴보시면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약 10시경에 입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예를 들면 11시까지 투차를 해달라고 입찰 마감 시간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시부터 11시까지 경매 참가자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은 1시간에 그 입찰 마감 시간이 끝나면은 법원에서는 약간의 정리 절차를 거쳐서 바로 낙찰자를 알려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실 때 하나의 포인트를 알려드리면은 경매라는 제도 자체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법정에 가보면은 뭐 1억, 1억 5천, 2억, 5억 이렇게 금액을 딱딱 끊어지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쓰기에는 편리하지만은 경매라는 제도 자체가 단 1원이라도 높은 금액을 기재하면은 그 사람에게 낙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끝자리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라. 어떤 분이 5억을 쓰셨고 5억 9원을 쓰셨다. 아니면 5억 1원을 쓰셨다 그래도 5억 1원을 쓰는 분이 낙찰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찰표를 작성하실 때 보시면 이제 사건 번호를 기재하시게 되고요. 입찰 날짜를 기재하시게 되고 물건 번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경매 사건에서 여러 물건이 나올 경우에는 물건 번호를 별도로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명 기재하시고 전화번호 기재하시고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시고 여기 주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입찰 금액을 기재하시고 여기는 보증 금액을 기재하시고 이름을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경우에는 입찰표를 작성하실 때 입찰 가격은 절대 수정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입찰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고 도장을 날인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찰 가격을 수정하게 되면 무효 처리되니까 경매법정에서 새로운 용지를 받으셔서 입찰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입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두 명이 입찰하신다라고 할 때는 공동입찰자 간의 지분관계를 꼭 기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보증보험증권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일 최저 매각 가격의 10%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죠. 근데 경매보증보험증권을 하시면은 당일 현금을 갖고 가시지 않는 불평가 입찰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마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통상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경매보증보험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약 1%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일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원인 경우에 1,000만 원의 입찰 보증금을 갖고 가셔야 되지만은 서울보증보험에서 경매보증보험 증권을 끊으시면은 10만 원이시면은 경매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준비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경매보증보험 증권은 입찰에 참여하시면은 이 보험료가 1% 보험료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경매보증보험 증권을 활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입찰에 참여하시는 경우에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적법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 이것은 입찰자가 한 명도 없다든지 아니면 입찰자가 있는 경우지만은 입찰이 무효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입찰 가격을 수정을 냈다든지, 대리 입찰의 경우에 본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유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 기일을 지정해 가지고 통상 최저 매각가의 20-30%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경매, 우리가 배웠죠. 신경매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해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인 경우에 그날 만약 유찰이 됐다라고 할 때는 다음 회차에서는 8천만원, 20% 저감인 경우입니다. 3회차에서는 8천만원에 또 20% 저감된 6,400만원, 4회차에서는 6,400만원에 20% 저감된 5,120만원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경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찰서 작성하실 때는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 사례에서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원인데 단 1원이라도 적게 기재하시면은 무효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기재하시든지 1억 원을 기재하시든지 반드시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기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후속 다음 매각기일의 낙찰가, 우리가 이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1회차에서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원이고 2회차에서 최저 매각 가격이 8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날의 낙찰가는 8천만 원과 1억 사이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끔가다 보면은 2회차에서 낙찰가가 1회차의 최저 매각 가격을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기 있는 물건이라든지 시세보다 저평가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굳이 2회차, 3회차를 기다리지 마시고 1회차에서 바로 입찰에 참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입찰자가 다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 경매라는 거에서 말씀드렸죠. 최고가를 기재하시는 분이 낙찰자로 된다는 거고요.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동일한 최고 가격을 쓴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추가 입찰 경우에는 이전에 기재한 가격 미만으로 기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차순위 신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경매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 제도라는 것은 낙찰자가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재경매를 실시해야 되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업무 번잡이 있기 때문에 차순위 신고가 된 경우에는 최고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차순위 신고자에게 잔금을 납부하게 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순위 신고 자격은 어떤 사람이 차순위 신고 자격이 있냐라고 하면은 당일 최고가 입찰가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 중에 법원에서 차순위 신고 의사를 물을 때 신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순위 신고는 쉽게 말하면은 2등 가격을 기재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자격이 있는 2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에서 신고할 건가 물을 때 신고하는 사람을 차순위 매수신고자라고 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경우에는 이익과 불이익이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이익이라고 하면은
최고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낙찰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은 불이익이라는 것은 차순위 신고를 했을 경우에 최고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야만 차순위 신고자에게 잔금 납부 명령이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낙찰자가 잔금을 낼지 안 낼지 결정될 때까지 입찰 보증금을 법원에서 보관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불이익이 된다라는 거합니다. 그리고 타인 자금으로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누가 낙찰자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돈은 여러분의 돈인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법원에서는 돈을 누가 마련했는지 관계없이 명의상 낙찰받은 사람을 낙찰자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대준 사람과 낙찰자 사이에는 명의 신탁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 수 있는가? 낙찰받으면은 잔금을 납부하고 반드시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고 나서서 뭐 당일 파는 거는 관계없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이전에 단순히 낙찰받은 상태에서 팔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 낙찰자가 결정되면은 최고가로 결정된 사람의 보증금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최고가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의 보증금은 당일 반환해 줍니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마련되면은 입찰 절차가 종결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통상 경매, 기일 경매입니다. 당일 경매 법정에 가셔서 입찰하는 방식이고요. 기간 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 입찰. 이 기간 입찰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경매 사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특정 경매 사건을 기간 입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일 입찰은 당일 법정에 가셔가지고 투찰함에 입찰표를 넣는 방식이고요. 기간 입찰이라는 것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입찰 보증금과 입찰표를 작성해서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집행관 사무소를 방문해서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가 낙찰자가 지금 입찰에서 최고가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은 법원에서는 입찰일 통상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경매 공고문을 보시면은 2015년 5월 21일 날 입찰 기일이 있으면은 약 일주 뒤에 매각 결정 기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최고가로 낙찰이 됐을 경우에 판사가 그 낙찰된 분이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예를 들어 뭐 집행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했다라든지 뭐 이런 하자 같은 걸 심사해서 하자가 있지 않으면은 매각 허가 결정을 합니다. 만약 하자가 있으면은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매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채무자, 경매를 당하는 그 사람과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경매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사, 그리고 재매각. 재매각은 어떤 경우에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서 재매각을 한다 그랬죠. 이 경우에는 이전에 잔금 납부를 하지 않는 전 낙찰자는 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은 7일간의 즉시 항고 기간을 줍니다.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이의 신청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채무자, 소유자, 낙찰자 이런 사람이 법원이 매각 허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게 되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매각 허가 결정을 한 후 7일 뒤에 이러한 매각 허가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입찰에 참여해서 어느 분이 최고가로 낙찰이 되죠. 낙찰이 되고 나서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7일간의 또 이의 신청 기간을 준다 그랬죠. 그동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죠. 확정되면은 법원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낙찰자에게 언제까지 납부하라라고 통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완납할 경우에 낙찰 대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경매한 부동산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잔금 완납 후 바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고, 지워질 권리들에 대해서는 지워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등기가 따르게 되는데요. 낙찰자 명의로 이전 등기, 그리고 말소 등기, 각종 저당권 등의 말소 등기,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다고 했죠. 그것도 말소 등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민사집행법 135조 보시면 매수인 낙찰자입니다.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그러니까 잔금을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말입니다. 낙찰자가 만약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의 보증금은 몰수에서 배당 재산에 편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순위 신고인이 있을 경우에 차순위 신고인에 대해서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잔대금을 완납하면은 설명드렸다시피 낙찰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등기상으로는 낙찰자가 주인이 되었지만 경매 부동산에 채무자가 살고 있거나 또는 임차인이 살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을 달라라는 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6개월 넘어도 낙찰자의 집인 것은 변함은 없겠죠. 그렇지만 6개월 넘게 되면은 인도 명령이 아니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 명령과 명도 소송의 차이는 동일하게 집을 낙찰자에게 넘겨달라는 신청이지만은 인도 명령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명도 소송으로 할 경우에는 절차가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그 상태에서 차손이 매수 신고인이 없을 경우에는 재경매, 재매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입찰 보증금이 20%로 상향된다라고 했습니다. 재경매 같은 경우에는 최저 매각 가격은 낮춰지지 않고 입찰 보증금은 20%로 상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을 경매한 돈을 보관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채권자들에게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나눠주는 기일을 지정하고 통지하고 그날에 지정한 날에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경매 절차는 종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